약 5년 전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의 결과입니다. 민민당의 조 바이든이 득표율 49.47%,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49.24%로 불과 약 0.23%포인트 차이에 미국 역사상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근소한 차이였고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재검표까지 실시가 되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0.23%포인트 차이, 이 정도의 표가 개수로 치면 11,779표입니다. 그런데 이 격차에 약 26배에 해당하는 규모인 31만 5천 표가 법적으로 이번에 인증되지 않았었다라는 사실이 이제서야 드러난 겁니다. 지난주 더 페더럴리스트의 뉴스입니다. 풀턴 카운티에서 밝히기를 2020년 대선에서 무려 31만 5천 표가 투표소 직원들에 의해 서명이 부족한 상태로 집계가 되었다라는 소식이고요. 서명이 부족한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서명이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 투표소 직원의 서명이 빠졌다면 그 표가 법적으로 유효한 표가 안 됩니다. 조지아주의 법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게 뭐 이렇게 돼서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 풀턴 카운티는요, 참고로 조지아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고요. 조지아 전체 인구의 약 10% 이상이 됩니다. 조지아 전체로 보면은 완전히 초박빙 상태긴 했는데 물론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은 그렇습니다. 숫자로. 근데 대체적으로 이 카운티 자체가 미민당 완전 우세 지역인 것은 맞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도 가장 많으니까 표수도 가장 많고요. 항상 개표가 제일 늦어서 개표 막판까지도 눈을 뗄 수 없는 이 디캡 카운티라는 곳이랑 같이 조지아주의 승부를 결정짓는 지역이 바로 이 풀턴 카운티입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데이비드 크로스라고 하는 이 선거 무결성 활동가, 기사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데이비드가 제기한 의견에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2025년에 제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2022년 3월에 풀턴 카운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제서야 답변이 온 겁니다. 데이비드는 2020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지아 주 법을 이미 위반을 했고 투표원들의 핵심 인증 문서인 개표 집계 테이프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수십만 표가 집계되었다라고 이렇게 2020년에 그것도 3월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풀턴 카운티 청문회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카운티의 선거 법률 대리인입니다. 앤 브럼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데이비드 크로스의 의견에 대답을 한 게 이제 3년이 지나서야 대답이 나온 건데 뭐라고 했냐면 테이프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카운티는 테이프에 서명이 없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2020년 이후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건물, 새로운 위원회, 새로운 표준 운영 절차를 갖추었고 교육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선거와 관련된 해당 위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청문회에서요. 네,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요. 지금 인정하면 뭐합니까? 네, 물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당시에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이기 때문에 주 하나에서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 구조인 거 아시죠? 그래서 0.23%포인트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지아주 전체가 바이든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어서 지금 벌써 5년이 지났고 트럼프 2기도 이제 벌써 시작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심지어 이번에 이렇게 인정한 게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인정할게 라기보다는 이 청문회가 있기 전에 미리 일이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에서 이 데이비드가 주장한 문제를 가지고 이미 조사에 착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조사까지 끝난 상태여서 이제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요, 풀턴 카운티가 법에 따라 서명해야 할 개표 집계 테이프를 서명하지 않은 채 처리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정확하게 입증했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또 2024년 조사 요약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의 사전투표소 중 37곳 중에 무려 36곳이 법에서 요구하는 개표 집계 테이프 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서명 누락에서 32개 투표소에서
제로 테이프 확인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에서 밝힌 거예요. 제로 테이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살짝 이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 계실 텐데, 제로 테이프란 개표가 이제 미국에서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그 개표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계도 말이 많지만 그 기계가 빵표 상태임을 증명하는 출력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시작했다를 증명하는 어떤 그런 자료이자 뭐 그런 출력물 같은 건데 너무나 필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필수 아닙니까? 이걸 확인하지 않고 표를 부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요? 네, 조지아 주 법에 따르면요,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기별로 3장의 제로 테이프를 제출해야 하고, 투표원들이 여기에 서명하거나 만약 서명을 거부할 시에는 그 거부 사유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제로 테이프를 새롭게 출력을 해야 되고, 서명해서 기계가 0표 상태에서 시작했음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0에서 시작한다 해서 제로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 0표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0표였다라는 기록이 없다면, 그러니까 개표를 시작하고 이 개표기에 이제 표를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0표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이전 선거에서 남은 메모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거나, 뭐 또는 그 시작점이 도대체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좌와 우의 문제인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실제로 이전에 몬테나라는 지역에서는 투표수보다 더 많은 표가 발견이 됐는데, 이 원인이 뭐냐? 바로 이 제로 테이프 안 한 거. 초기화 안 된 데이터가 원인이었다고 이 기사에서는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몬테나에서 이미 이 제로 테이프 안 해가지고 0에서 시작 안 했다가 적발이 된 사례가 이미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크로스가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을 들어보면 더욱 가관인데요. 이 서명된 테이프들은 보고된 집계 결과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법적 인증 수단입니다. 그런데 풀턴 카운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서명된 개표기 테이프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로 테이프 중에서 이제 서명된 그 제로 테이프를 단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대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조지아주만 드러난 게 아니고요. 미국의 각 주 그리고 각 카운티에서 여러 가지로 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미민당 우세지요.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팩트예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그 조지아주가 드러난 경로가 뭐냐면, 이 데이비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비용을 $15,800를 직접 지불해서, 이게 하나로 치면 2,300만 원 정도 될까요? 근데 환율이 올라서 지금으로 치면 당연히 더 될 텐데, 이걸 직접 지불해서 당시 선거 기록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묶음 다발을 발견을 했는데, 그 서명이 안 된 다발이 134장의 다발로 이게 총 31만 5천 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1만 5천이라는 그 숫자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유효하지 않은 투표지로서. 조지아주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2시 9분 같은 비현실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열려있던 투표소. 왜 이 시간까지 열려있을까? 그리고 중복된 스캐너 일련 번호. 한 스캐너에서 제거된 메모리 장치가 다른 스캐너에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증거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 청문회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면 안 되죠. 앞으로 조지아주에서도 그리고 다른 주에서도 더 많이 이런 압박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가 청문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개표 테이프도 법적으로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턴 카운티는 사전투표 결과를 주 국무장관에게 인증하고 보고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조지아주의 공식 결과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당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법이 개표 테이프에 3개의 서명을 요구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31만 5천 표는 정의상 미인증표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말 아닌가요? 이것은 미민당 그리고 미국 공화당 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효한 투표지가 애초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지아 국무장관이 이것을 당시 국무장관이 이것을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공식 결과로 포함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네,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이 청문회는 끝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모니카 크롤리가 올린 글입니다. 2020년 조지아주에 대한 보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 부정행위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며 곧 드러날 것이며 그 규모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Get ready. 준비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니카 크롤리가 그냥 일반 민간인이 아니에요. 미국 보수 정치권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했었고요. 지금 많이들 보시는 그 폭스뉴스의 고정 패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뭔가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뒤에서는 더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러한 시계들이 계속해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1월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는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많은 매체 그리고 미국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1월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기대한다기보다는 일단 초연하게 좀 흥미롭게 지켜보는 편인데 어차피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어차피 처리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론 머스크도 글을 올렸습니다. 거대한 투표 부정 사기가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밑에 마이크 벤즈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글을 인용한 건데요. 벤즈가 무슨 글을 올렸냐면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한 그 조지아주 선거 이야기예요. 이게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이 또 이렇게 게시글을 올려주니까 조회수도 장난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한국 언론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식당 가셔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이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나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시각을 넓히지 못하면 평생 우물 안에만 사는 거예요. 맨날 내란 타령이나 하면서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이브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런 내용 하면 제가 흥분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런 선거 문제가 드러난과 동시에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에 민간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외 적대 세력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많죠. 적대 세력. 참고로 앞에서 선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그것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전통적으로 이런 전자적인 어떤 사이버전의 영역은 당연히 미국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정보 기관들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그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시키겠다라는 거고 이게 미국이라서 사실은 가능한 거기도 합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사실 어찌 보면 정부 기관보다 더 대단한 기관들이 많고 기업들이 많고 어찌 보면 정부 기관보다 더 정보력이 많기도 하고 클 수도 있고 정말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안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잘 해결되어서 역량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생각입니다. 이 소식을 그러니까 소스를 던진 제보자가 블룸버그에 백악관이 새로운 국가 사이버 전략을 통해 이러한 사이버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동원할 의도를 계획하고 있고 이 초안이 이미 일부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전달이 됐대요, 초안이. 그래서 향후 수준의 국가 사이버 국장실 NCD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자들이 이 NCD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장실 대변인이 이 소식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요. 이 전략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아서 논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미국 국민과 인프라, 네트워크, 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이버 보안에 전념하겠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계획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입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해오던 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잘 생각해서 하겠죠. 네, 공개 가능한 영역, 안 되는 영역 이것이 확실히 나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번 사이버 전략 초안이 업계 관계자들에게 먼저 배포가 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다섯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 보안 및 사이버 규제 간소화, 연방 시스템 현대화, 핵심 인프라 보호, 포스트 양자 암호, 안전한 양자 컴퓨팅 도입 촉진, 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 초안이 분류가 되어서 이 백악관이 업계 관계자들에게 보내고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라고 해요. 이게 무슨 사이버전 대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이버전의 승패는 사실 어떤 뭐 이렇게 가로채는 기술이라기보다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깨지지 않게 설계가 단단하게 되어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양자 컴퓨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더 많긴 한데 시간상 네, 아주 엄청난 기술이고요. 사실 미국 정부 내에서는 꽤 몇 년 전부터 이미 이 정부 조직만으로는 사이버전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등장하기는 했었습니다. 뭐 정부 대응만으로는 대응 속도에 한계가 있는 거죠. 실제로 기술 자체도 민간이 더 앞선 것은 팩트고요. 뭐 미국의 IT 기업 뭐 두 개만 들어봐도 구글이나 팔란티어 뭐 이것만 해도 사실 웬만한 정부 이상인 것은 네, 맞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민간과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 사이버전, 특히 이 해외 적대 세력에 대한 이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사이버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소식을 조금 결합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애물이 있는데 이게 입법이래요. 그러나 이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리고요.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홈 가셔서 더보기 누르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나오는데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